이번 시간에는 파이썬과 콜앱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다른 언어들에 비해 문법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라 초보자가 배우기에 좋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이기도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AI나 데이터 분석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파이썬을 사용하려면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고 환경을 세팅하는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구글 콜앱입니다. 콜앱은 구글이 제공하는 온라인 개발 환경인데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바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고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무료로 GPU 같은 고성능 자원도 제공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실습에 아주 유용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단순히 이론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콜앱을 켜서 파이썬을 실행해 보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또 기초적인 문법부터 실습까지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 소개입니다. 파이썬이 왜 중요한지, 또 다른 언어와 어떤 점이 다른지 간단히 살펴보면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할 거예요. 두 번째는 콜앱 사용법입니다. 구글 콜앱을 이용하면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을 연습하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콜앱을 켜서 따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수와 자료형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어떻게 만들고 숫자, 문자 같은 다양한 자료형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워볼 거예요.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 이해하면 훨씬 쉬우니까 직접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파이썬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핵심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나중에는 조금 더 심화된 활용 방법까지 확장해서 다루게 됩니다. 우선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 개념부터 짚어볼 거예요. 프로그래밍, 그리고 프로그래머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는 기계어 코드와 우리가 배울 파이썬 코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 볼 거예요. 이런 차이를 알면 왜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지가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순간에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쓰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교통카드를 찍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그냥 쌓아두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잘 분석하면 우리 생활과 사회에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보물 같은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트렌드 분석에서는 SNS 해시태그 데이터를 모아서 요즘 사람들이 어디로 여행을 많이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사고 예측 모델은 날씨와 교통사고 데이터를 합쳐서 비 오는 날 사고가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있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영화 흥행 예측입니다. 사람들이 남긴 리뷰와 평점을 분석해서 개봉 예정 영화가 흥행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기업에서는 이런 정보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상권 분석도 중요한 사례예요. 지역별 인구 통계와 편의점 매출 데이터를 비교해서 어느 지역에 편의점을 내면 가장 잘 될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앱 사용 패턴 분석도 있어요. 스마트폰 로그를 분석하면 사람들이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쓰고 언제 가장 자주 쓰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데이터 분석은 버스 승하차 기록을 통해 언제, 어떤 노선이 가장 붐비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는 교통정책이나 버스 배차를 개선하는 데 쓰이죠.
즉,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고 잘만 활용하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유용한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SNS 글, 센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원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은 데이터 정제 단계예요. 여기서는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빠진 값을 채우고 형식을 변환해서 데이터를 깔끔하게 다듬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분석 결과가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탐구와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패턴을 찾아내요. 이 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있구나 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학습 모델 구축 단계가 있어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예측이나 분류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듭니다. 마지막은 모델 배포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델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서 실시간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예요. 즉, 데이터 처리 과정은 단순히 수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제하고 분석하고 학습 모델을 만들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일련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이란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적어둔 지시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나 카카오톡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컴퓨터야 이렇게 해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실행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 개의 명령어를 차례대로 입력해서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작업이죠. 흔히 코딩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코드만 잘 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력과 코드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능력이 함께 필요해요. 즉, 프로그램은 결과물, 프로그래밍은 과정,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실 사람이 쓰는 언어를 바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건 0과 1로 된 이진수 코드, 즉 기계어예요. 그런데 이 기계어 코드는 사람이 작성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죠. 우리가 간단히 헬로라고 출력하고 싶어도 수많은 0과 1을 일일이 적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파이썬 코드는 사람이 이해하기 훨씬 쉽게 만들어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예를 들어 리스트를 만들고 그 모양이나 차원을 확인하는 코드를 몇 줄만 입력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유사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기 쉽고 짧은 코드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즉, 기계어 코드는 컴퓨터 중심의 언어이고 파이썬은 사람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을 통해 훨씬 더 편리하게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그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 헬로라고 쓰면 이건 헬로라는 글자를 화면에 출력하라는 명령이죠. 하지만 컴퓨터는 이걸 곧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나 인터프린터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해석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줍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즉 헬로라는 글자가 화면에 출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법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쓰는 언어처럼 안녕이라든지 헬로 같은 표현을 쓰면 에러가 나요. 심지어 봉주르 같이 다른 언어로 쓰면 당연히 실행되지 않습니다. 오직 정해진 문법에 맞게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써야만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즉, 프로그래밍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와 코드 작성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문법을 따라야 실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컴퓨터 전공도 아닌데 프로그래밍을 꼭 알아야 할까? 이 슬라이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분야의 필수 역량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프로그래밍은 자연과학,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 지식은 큰 경쟁력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효율적인 작업 처리예요.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은 컴퓨터가 대신 처리해주고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래밍은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는 강력한 도구인 거죠.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면 데이터 처리, 분석, 시각화 같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배우게 될 파이썬은 배우기 쉽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서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다지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나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분야에 있든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왜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초보자 친화적이기 때문이에요. 파이썬은 문법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라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플랫폼 독립성이에요. 윈도우, 맥, 리눅스 같은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인기라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는 표는 2025년 기준 프로그래밍 언어 인기 순위인데 파이썬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사실상 표준 언어로 자리 잡았고 취업 시장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즉, 파이썬은 배우기 쉽고 어디서든 쓸 수 있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은 1991년에 귀도 반 로썸이라는 개발자가 만든 언어예요. 파이썬은 처음부터 대화하듯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2018년까지는 창시자인 로썸이 직접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은 쉽고 직관적인 언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파이썬은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이 말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객체를 활용해서 코드를 구조적으로 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코드를 재사용하기 좋고 유지 보수도 훨씬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별도의 번역 과정, 즉 컴파일 과정 없이 한 줄 한 줄 바로 실행되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배우는 과정이 훨씬 빠르고 재미있습니다. 이번에는 콜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연습할 때 꼭 필요한 핵심 도구예요. 콜앱의 가장 큰 장점은 웹 기반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구글 계정만 있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바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 도구는 특히 AI 프로그래밍 학습과 실습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도 콜앱에서 바로 실습할 수 있기 때문에 콜앱을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콜앱이 무엇인지, 어떻게 접속하고 사용하는지, 또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콜앱이란 무엇일까요? 콜앱은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파이썬 개발 환경입니다. 즉, 내 컴퓨터에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또한 콜앱은 구글 드라이브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한 노트북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다른 사람과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본 패키지들, 예를 들면 넘파이, 판다스,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환경 설정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콜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무료 GPU와 TPU 지원이에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려면 보통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콜앱을 쓰면 구글이 제공하는 GPU나 TPU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인공지능 실습을 부담 없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콜앱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콜앱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콜앱.research.google.com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노트북 만들기 단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노트북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공책 같은 개념인데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작업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코드 작성 및 실행이에요. 콜앱은 셀 단위로 되어 있어서 코드 한 블럭을 작성하고 실행하면 그 결과가 바로 아래에 출력됩니다. 설치 과정 없이도 쉽게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저장 및 공유입니다. 작성한 노트북은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서 잃어버릴 걱정이 없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과 링크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콜앱은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바로 쓸 수 있는데요. 대신 우리가 만든 노트북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요. 그래서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한 뒤 오른쪽 상단에 점 9개 메뉴 버튼을 눌러서 드라이브 아이콘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드라이브 안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야 해요. 이 버튼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도 쓰이는데 콜앱 노트북도 이 과정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눌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콜앱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메뉴 맨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연결할 앱 더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앱들을 찾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검색창에 COLAB라고 입력하면 코래버러터리라는 앱이 나옵니다. 이 앱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구글 콜앱이에요. 이걸 선택해서 드라이브와 연결해주면 이제부터는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콜앱 노트북을 바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드라이브에서 콜앱을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좀 전에 검색창에서 COLAB를 입력했었죠. 그럼 검색 결과에 코래버러터리라는 주황색 로고가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할 코랩 앱입니다. 이 앱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설치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설치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 권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만든 노트북 파일을 드라이브에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거니까 허용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드라이브에서 바로 코랩 노트북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코랩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화면에 구글 코래버러터리 앱이 드라이브에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요. 이게 보이면 코랩이 성공적으로 설치된 거예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돌아가서 새로 만들기 메뉴를 클릭하면 거기에서 코래버러터리, 즉 코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라이브에서 바로 코랩 노트북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코랩 노트북을 실제로 만드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코랩을 설치했으니 실제로 노트북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서, 스프레드시트 같은 메뉴와 함께 더보기 항목이 있어요. 그 안에서 구글 코래버러터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빈 노트북 환경이 바로 실행돼요. 여기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거죠. 참고로 코랩 노트북은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 안에 코랩 노트북스라는 폴더에 저장돼요. 만약 다른 폴더나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 꼭 드라이브를 거치지 않고도 코랩.research.google.com 주소로 바로 접속해서 새 노트북을 열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편리합니다. 이제 코랩에서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랩 노트북이 열리면 화면에 보이는 코드 셀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 동그라미 가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안에 큰 따옴표, 헬로, 파이썬, 물결, 느낌표라고 적어 볼게요.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셀 왼쪽에 있는 실행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 둘째, 키보드에서 Shift 키와 엔터 키를 동시에 누르는 방법입니다. 실행하면 바로 아래에 결과가 출력돼요. 지금 예시에서는 화면에 헬로, 파이썬, 물결, 느낌표라고 표시됩니다. 코랩은 이렇게 셀 단위로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한 셀의 결과가 다음 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앞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코랩을 실행시켜 주세요. 코랩 새 노트북이 열렸으면 첫 번째 코드 셀에 우리 소문자로 프린트, 동그라미 가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큰 따옴표 열어주고 닫아주고 안에 헬로, 파이썬, 물결, 느낌표라고 입력해 줍니다. 코드 작성이 다 끝났으면 왼쪽에 셀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실행 결과 헬로, 파이썬, 물결, 느낌표라고 하는 실행 결과가 바로 아랫줄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랩에서 만든 노트북의 제목을 바꾸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트북 상단을 보면 현재 파일 제목이 보이는데요. 기본 이름은 보통 untitled 숫자 0.ipymb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원하는 이름을 바로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파이썬 실습점 ipymb처럼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꾸면 나중에 관리하기 훨씬 편리합니다. 다음은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콜앱은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 기능을 제공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 저장하는 게 더 안전해요. 저장하려면 상단 메뉴에서 파일, 저장 명령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알파벳 S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노트북은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되기 때문에 다른 기기에서도 열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도 가능합니다. 콜앱 노트북은 여러 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셀은 코드 실행 단위이고 각 셀은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셀을 추가해서 코드를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 셀을 추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단 메뉴에서 플러스 코드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코드 셀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있는 셀 아래에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플러스 코드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걸 눌러도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단축키 Alt키를 누르고 동시에 엔터키를 누르면 현재 셀을 실행한 뒤 자동으로 새 셀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콜앱에서는 코드 셀뿐만 아니라 텍스트 셀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텍스트 셀은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해서 설명이나 제목을 적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콜앱 노트북은 크게 두 가지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셀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코드 셀 옆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가 바로 아래 출력 영역에 표시됩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셀인데요. 이곳에서는 마크다운 문법을 활용해서 설명이나 제목, 소식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와 설명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게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각 셀은 독립적으로 실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쪽 셀에서 변수를 만들면 아래쪽 셀에서도 그 변수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주석을 달 때 샵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면 코드 설명을 정리할 수 있고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앱은 단순히 텍스트 출력만 되는 게 아니라 매플론 라이브러리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래프나 시각화 결과도 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콜앱 노트북은 학습 정리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각화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